박해철 의원입니다. 노동부 장관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6일 날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에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잘못되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재평가될 것이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을 인정하십니까? 판결이기 때문에 인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탄핵 사유도 인정하십니까? 사유는 인정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건 제가 하나씩 여쭤보겠습니다. 나눠서 판단해야 됩니다. 비선조직에 의한 국정농단,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 그리고 정경유착, 이게 주된 사유입니다. 동의하십니까? 탄핵 사유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대법원까지 가서 거의 다가 그런 부분은 무죄로 판결이 됐습니다. 지난번 인사청문회 때 분명히 말씀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힌 내용도 기억을 못하십니까? 의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아주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 처음 있는 사안으로 그 하나하나의 처음의 탄핵 과정과 그 다음에 대법원의 최종 판결과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지난번 인사청문회 때 영상물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태극기 집회에서 탄핵에 동조한 국회의원 그리고 헌법재판관 8인은 탄핵해야 한다고 발언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때 제 발언은 정확하게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죄라면 저를 비롯해서 뇌물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런 지금 하나하나를 보고 판단해야 됩니다. 자,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사안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우리 선조들의 국적은 어디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도 계속 질문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일단은 일본 제국주의 시대 때 우리 대한민국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입니까? 소리야 지금. 네? 그래서 우리나라 국적은 우리 선조들의 국적은 국가가 어디입니까?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일단 국적이 없어져 버렸어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네. 네, 들어가십시오. 김문수 장관님은 지난 인사청문회 때 하신 말씀을 똑똑히 국민들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우리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문수 장관이 말하는 일제강점기 때 우리 선조들의 국적이 일본이라면 3.1운동은 내란이고 당시 독립운동을 했던 홍범도, 김자진, 윤봉길 등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은 모두 국가 테러 범죄자들입니다. 강제식용은 자발적 지원이고 강제수탈은 자발적 헌납이며 위안부는 매춘부라고 하는 매우 왜곡된 역사관과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부정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총리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제강점기 우리 선조들의 국적은 어디입니까? 저는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헌법에 법원에서 판결하는 것을 다 읽어보고 판단을 해야 될 텐데요. 저는 아직 그거를 다 읽어보질 않았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은 우리 법원의 몇십 년의 징역형 이런 것들은 그 양반이 가진 그러한 그 죄하고 대법원이 판결을 했기 때문에 맞다고 보겠습니다만 달리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헌정 질서를 부인하고 헌법재판소 결정을 부인하는 고용노동부 장관, 국무위원 자격이 있으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것이 지금 노동부 장관이 그 일을 수행할 수 없을 만큼 그러한 그 하자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국민들이 평가해 주실 거라고 봅니다. 국민들이 평가할 것입니다. 총리께 질문 더 하겠습니다. 총리께서도 국회만 없으면 총리 할 만하신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말해본 적도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하는 것은 정말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한 국무위원이 있다면 어떤 입장이십니까? 글쎄요, 그분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말씀을 했는지를 알아봐야 되겠죠. 아무리 검찰 독재 정권에서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겠지만 국무위원의 이런 은행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회도 정상화가 좀 되고 좀 국정에 대해서 바뀌어야 된다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예, 총리 나와주시죠. 이번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제가 본 모습은 총리께서 국민 대표인 야당 의원들과 싸워서 지지 않겠다 이런 고집을 읽었습니다. 삿대질까지 하고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의원님께서 먼저 목소리를 높이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삿대질이 적절합니까? 사람이 강조를 하다 보면 하지 사람에 대해서 삿대질을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아쉬운 점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죠. 윤 대통령님이 너무 소신이 강한 것, 말하자면 지지율보다는 국가를 위해서 해야 하는 일, 이런 것들에 더 강조를 하시기 때문에 인기가 없는 일인 줄을 각오를 하면서 의료개혁을 하시고, 그리고 노사 현장의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자, 이렇게 묻겠습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됐다라고 판단하시는 지점 한 가지만 얘기해 주시죠. 제가 보기에는 잘못한 점이 별로 눈에 띄지 않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부적절하다고 의견 표명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면 뭐 그것으로서 족한 것이죠. 누군가가 윤석열 정부 검찰을 법폭이라고 한다면 적절합니까? 글쎄요, 그런 용어가 있다면 쓸 수 있겠죠. 노란봉투법 아시죠? 네.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한 인식이 어떻습니까? 정당한 파업은 보호해야 한다 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확실한 원칙입니다. 네, 윤석열 정부의 그러나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분명한 제재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태도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노란봉투법 내용 잘 검토하고 거부권 행사하신 거죠? 물론이죠. 분명한 거는 우리 헌법 13조 등에서 이런 사용자의 개념을 2조 2호처럼 확대하게 되면 죄형 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동일한 명시적. 잠시만요. 질문을 명시적. 정확하게 취지를 이해하고 아니, 답변하세요. 명시적,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경우까지 사용자로 인정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죠. 이번 노란봉투법은 모든 재벌 대기업 원청에게 사용자 책임을 지라는 것이 아니고 하청사업 하청노동에 관여하는 원청이라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게 바로 실질적 지배결정하는 원청이라면 책임을 져야 된다.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저는 우리의 법체계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로자 아닌 자의 노조 가입, 이것은 노동조합의 자주성, 민주성과 같은 본질을 훼손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본질을 훼손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들어보세요. 인정을 합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위에 본문에 그대로 있다니까요. 아니, 이렇게 되면 왜? 개인 사업자 담합, 질문 단체 듣고 행동까지 답변하세요. 노동조합상 질문 듣고 보호 대상이 답변하세요. 되잖아요. 본문에 있어요. 아니, 다만 말이 안 되는 말씀을 하고 다만 계시잖아요. ILO와 한유 FTA의 무역 분쟁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 때문에 삭제한 겁니다. 내용을 알고 평가를 하셔야 됩니다. 내용을 아는 게 아니라 자, 다음 페이지 의원님께서 보겠습니다. 잘못 알고 계시는 겁니다.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노조법 3조 3항. 좀 조용히들 하시죠. 네, 조용히들 하십시오. 자, 총리께서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하면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사실상 이 법이 통과되면 손해배상 청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노동조합에만 특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판결에 보시면 본회의 통과된 노란봉투법의 내용과 이미 대법원에서 확인하고 있는 판결의 내용이 대동소이합니다. 노란봉투법의 내용도 손해배상 책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다만 잠시만요. 질문 듣고 하세요. 자기가 행위한 만큼 규책 사유에 따라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주식회사 외부감사법에서 이사들은 그렇게 책임을 져도 되고 노동자들은 안 된다. 너무나 친기업 반노동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너무나 잘못 해석을 하고 계셔서 제가 마음이 급해서 자꾸 말이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진정 연대 책임이라는 거는 그렇게 해석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대법원에서 부진정 연대 책임,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식으로 해석을 했다, 이렇게 어느 판결에 대해서 일부 언론이 보도했고 일부 정치인이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틀 후인가요? 대법원에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우리의 판결의 의미는 지금까지의 부진정 연대 책임에 대한 해석과 똑같다. 그렇게 했는데 무슨 대법원이 뭐를 지금 새로이 3조 3항에 대해서 새로운 뭘 했다는 겁니까? 의원님 다시 보세요. 제가 총리보다 이 분야는 더 전문가 같은데요. 대법원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용 문구를 보시고요. 그다음 대법원이 이런 판결을 한 적이 없습니다. 잠시만요.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세요. 주식회사 외부감사법에서는 이사들에게 외부감사법은 외부감사법이고 책임지게 했습니다. 외부감사법은 외부감사법이고요. 노조가 한 활동에 대해서 민법에 의해서 폐를 끼쳤으면 구제수단이 있어야 된다. 이게 대법원의 확고한 판결 아닙니까? 헌법의 대원칙이 책임주의입니다. 책임주의죠. 민법에 의해서 총리, 규정된 책임이죠. 질문 좀 듣고 답변하세요. 대법원이 그거를 한 번도 거부한 적이 없다 이겁니다. 총리 질문 받고 답변하세요. 제가 좀 마음이 급하네요. 여유를 가지세요. 네, 여유를 좀 가지겠습니다. 네. 자, 헌법의 대원칙이 책임주의입니다. 행위한 만큼 그 책임에 따라서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거는 질문 듣고 답변하세요. 이번 노란봉투법이 바로 귀책 사유별로
행위한 만큼 책임에 따라서 책임을 지라는 행위만큼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그거는 지적을 하는 거고요. 잠깐만요. 법 질문 안 끝났습니다. 법 위반이고요. 자, 대법원이 부진정 연대 다음 책임에 화면 대해서 보겠습니다. 한 번도 다른 판결을 한 적이 없습니다. 잠깐만요. 총리님, 지금 질문 답변하는 거니까요. 질문을 다 들으시고 답변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기관이 노란봉투법을 지지합니다. 노란봉투법을 지지하고 정부 주장을 반박하는 국가기관의 입장들입니다. 이렇게 확인하고요. 자,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답변을 할 시간을 안 주십니까? 질문 드릴게요. 아니, 지금 그렇게 모두가 인정한다는 것에 대해서 자, 화면을 보시면 제가 얘기할 화면 시간을 보세요. 주셔야죠. 화면 보세요. 아니, 그런데 일방적으로 그냥 모두가 다 찬성한다 하고 끝나는 겁니까? 아니, 지금 딴 쪽으로 가시지 않습니까? 아니, 질문을 안 하시지 않습니까? 자, 2002년도에 주 5일제 도입 당시의 경제 우단체가 신문 광고에 이렇게 실었습니다. 삶의 질 높이려다 삶의 터전을 잃는다. 파탄 났습니까? 경제도 활성화됐고 삶의 질 높아졌습니다. 의원님이 어떤 해석을 하셔도 헌법과 민법의 해석을 마음대로 하실 수는 없습니다. 부진정 연대 책임은 대법원의 판결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대법원이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데에다가 의원님 말씀하는 식으로 그런 입법을 하면은 그거는 노사 현장이 법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법치주의에서 움직여지지가 않습니다. 그건 뭡니까? 자격이 없는 그러한 노조가 노동조합에 들어와 가지고 노사분규를 일으키고 그리고 사용자로서의 그런 그 노사관계를 할 수 없게 돼 있는 거를 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모든 근로조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그게 나라가 망하는 거지 어떤 게 망하는 겁니까? 윤석열 정부 시행령 통치도 아니고 환경부 고시를 만들어서 전국 시행을 제주도 세종 시행으로 지역 한정해서 시행합니다. 이런 위법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심지어 감사원에서 작년에 전국 시행 방안 마련해라. 아직까지 환경부 아무런 대책 없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의원님, 괜찮으시면 그 문제는요, 환경부 장관으로 하여금 좀 답변 드리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네, 환경부 장관으로 하여금. 형사처벌과 징계가 필요한 사안이고요. 그러니까 환경부 장관으로 하여금 답변. 네, 네. 정부와 환경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나서서 중소기업 피해 신속하게 회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의원님의 이 중소기업에 대한 아주 지대한 관심, 그리고 환경에 대한 관심에 대해서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관련 업체가 그러한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환경부 등 관계기관이 현재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관심을 가지고 의원님의 뜻을 받들어서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기관의 세 차례 회의에서 대안이 없다 이런 입장만 고수했습니다. 오히려 유관기관 코스모와 조폐공사는 조정이든 어떤 방식으로든 빠르게 회복시키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잘 챙겨주세요. 네, 챙겨보겠습니다. 관심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잘하셨어요.